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등을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 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짚어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미국 하와이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담이 끝나고 3국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안부터 살펴볼 거고요. 북한은 이번 주에도 무력 시위나 대외 메시지 발신이 없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착공식과 대규모 채소 온실 농장 착공식 등이 열렸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볼까 합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 16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생일 80주년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맞아 김씨 일가를 뜻하는 백두혈통을 특별히 부각했는데요. 이러는 의도가 뭔지도 설명할까 합니다. 네, 먼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회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하와이 회동,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3국 외교안보수장의 만남은 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렇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요. 네,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 결과를 공동성명 형태의 문서로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그때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었는데요. 당시 공동성명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보다는 인도태평양 전략, 또 대만 해협과 우크라이나 국경 긴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부터 보면 3국 장관은 지난 1월 이뤄진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한미일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해서 열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연장선에서 공동성명은 한미일 안보협력 전진을 약속했는데요. 일반적인 협력이 아니라 안보협력이라고 분명히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표를 북핵 문제에만 국한하고 싶겠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데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는데요.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표현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염두에 둔 겁니다. 네,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대만 해협 문제를 비롯한 중국 견제를 시사하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이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미국이 새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바로 전날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문건 형식으로 공개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강조하는 등 이 인태 전략 핵심이 동맹의 협공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해협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 중국을 시사하는 표현들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또 러시아의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얀마 사태, 또 글로벌 공급망, 경제 안보, 정보 및 사이버 안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기후위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한미일 3국 관계를 다양한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어떤 이 포괄적인 동맹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담긴 그러한 공동성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이라 그런 건지 중국은 아직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북한도 이례적으로 일주일 가까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언급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공식적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조만간 대응에 나설 전망인데요. 실제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강화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북한 내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참 올해 1월과 2월의 북한 내용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1월에는 7차례나 미사일을 쏘더니 이번 달에는 참 무력 시위가 조용한 모습이고 대신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에 눈에 띄는 북한 내부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올림픽을 열렬히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 같은 축전을 두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에 나서지 않겠다고 사실상 시 주석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20일, 즉 내일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자극적인 대외 메시지가 없을 거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대미 무력 시위를 잠시 멈추었던 동안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 분야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북한은 지난주 토요일 평양 화성지구 1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 착공식을 열고 그 내용을 그 다음 날 보도했습니다. 화성지구는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근처로 그동안 빈 땅이었던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울 계획인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 평양시에 매년 아파트 1만 가구씩 2025년까지 총 5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5개년 계획 첫 해에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에 1만 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데 이어 올해는 화성지구에 또 1만 가구 대단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파트 단지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 등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택 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먹는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어제는 함경남도에서 열린 채소 온실농장 착공식에도 참석해 직접 연설했습니다. 북한은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지구에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대규모 온실농장을 세울 계획인데요. 공사에는 군인들이 동원됩니다. 앞서 북한은 2년 전 함경북도 경성 지역의 중평 채소 온실농장을 완공했습니다. 중평 농장에서 생산된 채소들은 함경북도 주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에 착공한 연포 농장에서 생산하는 채소는 함경남도 주민들에게 공급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포 온실농장이 함경북도 중평 온실농장보다 규모와 생산 능력이 2배에 달한다며 올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농장 건설을 완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달 말에는 이 초급 당비서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하지 말고 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경제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북한은 또 언제든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달 들어서는 어떤 주택 문제와 채소 등 먹는 문제를 비롯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보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회의가 지난달 19일에 열렸으니 지금 한 달이 지난 건데요. 김 위원장이 지시한 신속한 검토가 이미 끝났는데도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어서 그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도 아직 반응이 없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비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북한 관련 매체들이 위성사진을 분석해 영변 오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이 가동 중인 징후가 포착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미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핵 프로그램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다음 주 행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내일 폐막하는 만큼 당장 다음 주에라도 무력 시위를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막무가내로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려고 할 텐데요. 그 명분이 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광명성절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80주년 행사였는데
북한 지도부가 참석한 이 기념 행사가 평양이 아닌 이 북방의 시골 마을에서 펼쳐졌는데 이 행사가 열린 삼지연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북한은 김일성 생일, 그리고 김정일 생일, 노동당 창건일, 정권 수립일 등 중요한 기념일에는 북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도 김정일 생일 8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김정일 생일 하루 전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양강도 삼지연에서 열렸습니다. 행정구역상 삼지연시에는 북한이 김정일 생가라고 주장하는 백두미령 고향집이 있어 이른바 혁명의 성지로 불립니다. 김정일의 실제 출생지는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백두산 정일봉 일대의 귀틀집에서 태어났다며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앙보고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해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까지 참석하는 기념 행사를 심심산골인 삼지연에서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삼지연이라는 지역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일 생일 기념 행사를 김정일 고향이라고 선전하는 삼지연에서 개최한 것은 김씨 일가를 일컫는 백두혈통을 부각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을 거듭해서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하늘 아래 이 조선은 백두의 혈통을 받들어야만 살고 백두의 붉은 기 아래에서만 강해지고 부흥합니다. 주령님께서 혁명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열어주시고 장군님께서 꿋꿋이 이어가신 백두의 행군길,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진도에서 헤쳐가시는 백두의 행군길은 조선혁명의 절대 불변의 진로입니다. 네, 북한은 최근 방영한 새 기록 영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백마는 백두혈통을 연상케 하는 상징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생전에도 백마를 타는 모습을 통해 각각 김일성은 백두산 장군, 김정일은 백두산의 아들 등으로 우상화 선전을 하곤 했습니다. 김정은의 백마 타는 모습뿐 아니라 또 이달 초 설명절 경축 공연에는 김정은 부부와 함께 등장한 김경희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는 남편인 장성택 처형 이후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김경희 역시 김씨 일가로 김정은 부부와 나란히 앉은 모습을 통해 백두혈통 집안의 단합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북한이 최근에 백두혈통과 3대 세습의 정통성을 부쩍 강조하는 모습을 두고 그만큼 정권 유지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대결은 장기화하고 있고 또 대북 제재 해제는 기약이 없고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봉쇄를 해제하지 못해 경제는 더 숨막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쳐도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답답하고 또 위기감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위기감 때문에 더욱더 정권의 정통성 강조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일 폐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외교 안보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 기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